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 네 번째 시간으로 제8절 파산재단과 자유재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파산재단의 종류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재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 중 피상속인이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의무를 제외한 것을 상속재산이라고 하는데, 위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을 제외한 적극재산이 주로 파산재단을 형성합니다. 한편 상속재산 파산 절차에서는 실제 환가 가능성이나 환가 비용 등을 고려하여 파산관제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환가를 포기하는 것 등이 가능하므로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과 파산재단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등 등기 등록되는 권리, 등기나 등록에 의해 공시되는 부동산, 자동차, 무채재산권, 지식재산권이라고 하죠. 등이 파산 선고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공시되어 있었다면 파산재단이 되죠. 또한 상속 개시 이후 부동산 등에 대하여 상속을 등기 원인으로 하여 공동상속인 명의 등기가 맞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인들의 잠정적인 공유 상태를 표상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등기 명의자에 불과하고 역시 파산재단을 구성하죠. 이미 등기를 해도 마찬가지로 파산재단을 구성합니다. 어느 경우에나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파산 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파산선고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여야 하고, 파산관제인은 파산재단 중 등기 등록된 권리가 있으면 법원에 파산선고 기입 등기 촉탁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명의신탁자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 파산재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46번 한번 볼까요? 각주. 45번.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이 상속인 전원이 신청할 수 있고,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 모두를 위해 공동상속인 전원을 등기권리자 표시하여 소유권 이전 등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민법 1006조에 의하여 상속인들이 공유에 속하고,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민법 265조 단서에 규정하고 있는 공유물 보존행위 일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상속인에 의한 등기원인 상속입니다. 다음 명의신탁 46번 보십시오.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부동산 자체가 상속재산이 될 것이나,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나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무효인 경우라도 부동산 자체를 상속재산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피상속인이 매수인으로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 등기를 명의수탁자 앞으로 해둔 3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의한 물권 변동이 무효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되고, 명의신탁자인 피상속인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매도인을 대의하여 소유권 말수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등기 청구권이 상속재산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명의신탁자인 피상속인이 위임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피상속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 매매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므로 그 부동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상속재산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시진국 상속재산분할 짚는 실무상 제문제 가사재판연구 1 서울가정법원 가사재판연구회 2007 13에서 13연. 양자간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제3자간 명의신탁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혹은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 혹은 진정 명의권을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계약 명의신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렇게 각각 명의신탁이 그 성질에 따라서 좀 부동산 자체인 경우도 있고 채권으로 변동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명의신탁을 뭐 공부하면 이게 다 나오죠. 한편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중 분묘에 속한 일화 일정부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토지, 묘토인 농지 47입니다. 금양임야는 그 안에 분묘를 설치하여 이를 수요하기에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른 임야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당해 임야에 선대의 분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임야를 금양임야라고 볼 수 없고, 묘토인 농지는 그 경작하여 얻은 수확으로 분묘의 수호 관리 비용이나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자원인 농토여야 하며, 당해 임야나 농지의 현황과 관리 상태에 비춰 전체적으로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일 시에 이 금양임야 1정보면 얼마죠? 3,000평인가요?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표인 농지 등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단독으로 승계하므로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제사재산으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고 파산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금양임야 등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과 그 금양임야로서 수호하는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다를 경우에는 금양임야 등은 상속인의 일반 상속재산이 되므로 이 경우에는 금양임야였던 부동산이 파산재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채권 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이 대여금 채권, 예금 반환 채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반환 청구권 49 각수죠. 주거용 건물의 경우 주택임대차법법 9조 1항에 의하면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주택임대차법법 9조 2항에 의하면 임차인이 사망한 때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초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므로 해당 임차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다. 다만 이때 승계하는 임차인의 권리가 거주할 수 있는 권리만 의미하는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도 파산재단을 구성하죠. 그에 부수한 담보권이나 용익물권 등도 파산재단을 구성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경우에 대표적이죠.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고 이를 행사할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당연히 상속재산으로서 파산재단에 해당하고 피상속인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고 불법행위에 즉사한 경우라 하더라도 시간적 간격설에 따라 피상속인이 재산적 청구권과 이전의 청구권은 모두 상속재산이 되므로 이 간극설, 이 손해배상에서 시간적으로 조금은 간극은 있다는 얘기죠. 즉사하더라도 51, 52 각주를 보겠습니다. 손해배상법 공부할 때 나오죠. 복습하는 의미에서 또 어떤 건 상속재산이 되고 아니냐. 이게 가사실무제에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나 손해배상 청구권, 불법행위나 손해배상 청구권, 위자료 청구권, 재산적 손해배상, 손해 3분설에 의해서 다 이 두 재산적 손해하고 위자료 청구 모두 상속재산이 되므로 위자료는 이제 정신적 손해배상이죠. 한편 약혼 해제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의 위자료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아 파산재단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나 이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의 일신전속권은 아니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이미 제기되었거나 청구권자가 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한 경우에는 상속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파산재단에도 포함된다고 볼 것입니다. 혼인이 무효 또는 취소, 재판상 이혼, 입양이 무효 또는 취소, 재판상 파양의 경우에도 민법 806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 청구권 어떨까요? 생명보험 청구권은 보험계약에서 수익자를 누구로 지정하는가에 따라 상속재산 되는지 여부가 달라지겠죠. 각조 54 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 겸 보험숙자로 지정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납입하던 중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금 지급 청구는 당연히 피상속인 소유에 속하게 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파산재산에 포함됩니다. 각조 55 대법원 판례입니다.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에서 보험 수익자를 공동상속인 중 특정인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계약의 일종으로서 수익자로 지정된 그 상속인이 보험계약의 효과로서 당연히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하고 이를 상속에 의해 취득했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으므로 상속인이 고유재산에 속합니다. 56 대법원 판례죠.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자로 상속인 즉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고 단순히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에는 이는 피상속인의 의사해석이 문제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보험계약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 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제3자에 의한 계약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 발생과 함께 상속인이 되는 자의 고유재산에 속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이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733조에 피보험자는
상속인이 보험 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에 다 고유재산입니다. 피상속인이 제3자를 피보험자를 생명보험을 체결하면서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한 보험 수익자로 지정하는데 보험 전속 중에 계약자이자 보험 수익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733조 후단위 보험계약자가 다시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하여 보험 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 수익자가 되고, 이러한 경우 보험 수익자의 상속인이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 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가지는 보험금 지급 청구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이 고유재산입니다. 그래서 다 파산재단이 되는 경우는 오직 이거 하나뿐입니다. 피상속인 사망으로 발생, 피보험자 수익자가 가장 중요하죠. 다만 계약자가 피상속인이고 제3자가 피보험자인데 수익자를 피상속인으로 전하는데 제3자가 사망으로 발생했을 때 수익자가 피상속인인 경우에는 요거죠. 보험 수익자이자 계약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730조 사망 후단위 보험계약자가 다시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준하여 보험 수익자의 상속인이, 이 보험 수익자의 상속인이 누가 됩니까?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고, 상속인이 보험 수익자가 되고, 이러한 경우 보험 수익자의 상속인이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 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해 가지는 보험금 지급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이 고유재산이라고 보는 겁니다. 좀 이 얘기가 어려운데 이건 하여튼 사망은 좀 잘 유념해 보시면 됩니다. 결국 피상속인이 계약자고 피상속인이 보험자고 피상속인이 수익자인 경우에만 파산재단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다 아닙니다. 한편 피상속인이 제3자 또는 공동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보험에 체결했으나 보험사가 발생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성의 지위가 상속재산이 되므로 해당 보험의 해약청구권이 파산재단에 해당합니다. 이 보험 해약청구권만 이제 파산재단에 포함됩니다. 유족급여 61. 공무원이나 사기업의 직원이 재직 중 사망한 때 법률이나 사기업의 내규에서 따라 지급되는 유족급여는 크게 미지급 임금의 성격과 유족의 생활부장적 성격을 함께 갖는 일종의 사망퇴직원으로서의 유족급여와 오로지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사회보험 내지 사회보장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유족급여 63. 산업재해보상법이나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범죄 피해자급수 유족급여가 여기에 해당되죠. 사회보험이죠. 사회보험. 사망퇴직금의 성격을 갖는 유족급여는 법률 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는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고려해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지정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수급권자가 고유재산으로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상속재산으로 취급할 것은 아니므로 파산재단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유족급여는 사망퇴직금. 판례도 공무원 연금상 유족급여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어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 향성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 수급권자인 유족이나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들 규정에 의해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이를 취득한다고 해야 같은 입장입니다. 이거는 공무원 연금법상의 유족연금 수급권, 군인연금법상의 유족연금 수급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망퇴직금을 갖는 유족급여는 파산재에 포함될 수 없고요. 한편 사회보장법이 정한 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유족에게 보상금이 성격으로 지급되는 유족급여, 산재, 국가유공자, 범죄 피해자급여는 오직 유족을 보호하려는 사회보험 내지 사회보장적 목적에서 법률의 수급권자가 되는 유족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 수급권자로 정해진 유족의 고유재산이며 이것도 파산재단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이 처분, 멸실, 훼손된 경우 반대급부 또는 대가, 이른바 대상재산. 상속 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 훼손되는 경우 처분되거나 멸실, 훼손된 재산이 반대급부 또는 대가, 이른바 대상재산이 파산재산을 구성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상속인이 파산 선고 전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한 이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 선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법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인이 반대급부에 가지는 권리가 파산재단에 속하고, 이 경우 상속인이 이미 반대급부를 받은 때는 이를 파산재단에 반환하여 하나, 그 반대를 받은 때에 상속인이 파산의 원인인 사실 또는 파산 신청이 있은 것을 알지 못한 때는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이를 반환하면 된다. 390조 제1항 2항에 있습니다. 민법 748조에 정한 수익자의 반환 범위와 균형을 맞춘 조문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속 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 예를 들어 재건축, 재개발된 경우, 화재가 발생한 발생된 경우에는 대하여는 법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그 대가에 해당하는 보험금, 보상금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종래의 상속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대상재산이 파산재산이 형성한다고 봅니다. 67, 68. 이때 멸실, 훼손된 재산의 대가를 상속인이 미리 받은 경우의 처리와 관련해 법 390조 2항을 유추적일 것이가 문제되나, 선의의 수익자의 반환 범위에 관한 민법 740조를 적용하더라도 상속인이 파산의 원인 사실 또는 파산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때는 그 이익이 현존을 하는 데에서 이를 반환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상속인이 무단으로 상속재산을 매각하였는데 시세보다 매우 저렴한 가격에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매대금 위에 상속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한가하여 한가된 금전을 파산재단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부의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의금.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의금 또는 부조금 또는 조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 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유료하고 장래에 따른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1차적으로 장례 비용에 충당되는 것이고, 그 잉여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파산재단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의금도 69번 대법원 판례죠. 장례비용이 충당되고 나면은 나머지는 이제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우리나라는 이제 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지는 않고 이제 이제 누구를 통해서 왔느냐 그걸 이렇게 표시해 가서 형제들 간에 나중에 이제 그 비율대로 이제 정산을 하죠. 이제 일단 공동적으로 예를 들어서 장남한테 장남을 통해서 들어온 게 뭐 1000만원, 차남을 들어온 게 500만원, 그 다음에 뭐 밑에 여동생을 통해서 들어온 게 300이다. 그럼 1800이면 장례비로 1000만원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800을 이제 그 비율대로 나누든지 뭐 하죠. 들어온 비율대로.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한 권리. 일반적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민법 191조 제507조에 의하여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에 존재한 권리 의무는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혼동에 의한 소멸을 인정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은 실제로는 변제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멸하게 되어 상속채권자나 수유자에 비해 현저히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반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한 채권은 상속인이 다른 채권자나 수유자에 우선하여 상속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고, 파산관계는 상속인에 대한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죠. 이는 이해관계의 형평성을 도모하면서 상속재산을 엄격하게 청산할 목적에서 상속재산의 파산 능력을 인정한 취지에 어긋나므로 법 제389조 제2항은 한정승인항한 민법 1031조와 마찬가지 취지에서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 선고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 파산 절차에서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한 권리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고 파산재단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유재산이 인정 경우입니다. 우리가 자유재산 제가 4가지가 있다 그랬죠. 압류금지재산,
면제재산 신청을 해서 판사님이 면제 결정을 한 재산, 그 다음에 파산 절차에서 관제인이 환가 포기한 재산, 네 번째는 파산 선고 이후 취득한 신득재산, 뭐 사업이나 영업소득, 뭐 우연히 발생한 소득, 뭐 로또 당첨금, 그 다음에 뭐 상속재산, 그런 걸 지금 자유재산이라고 했는데, 과연 자유재산이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압류금지 면제재산의 인정 여부가 이제 문제됩니다. 상속재산 파산에 있어서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 압류금지 재산과 면제재산에 관한 법 383조 제1항 및 2항이 그대로 적용되는지가 문제가 되죠. 면제재산에 대해서는 법 383조 제2항에서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이 있을 것을 요구하므로 상속재산 파산인 사건의 경우 면제재산에 관한 법률 법 380조 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죠. 면제재산 신청을 해야 되니까. 결국 압류금지 재산이 문제죠. 한편 압류금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 파산 사건의 채무자는 상속재산 그 자체이므로 개인인 채무자의 생계보장, 재기지원 등을 고려하여 규정된 압류금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압류금지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 재산으로 정한 법 380조 제1항을 상속재산 파산 사건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또는 기타 법령에서 압류금지 재산을 정하는 것은 채무자의 보호하는 목적을 한 것이 아니고 공공복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회 정책적 요청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특히 압류금지 물건의 경우 그 소유자를 불문하고 채무자 등의 점유와 사용 가능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압류금지 중 피상속인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살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의 생계보정의 취지에서 규정된 압류금지의 경우에는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에도 파산재산을 제외해야 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금지 규정에 위반한 집행행위에 대한 채무자는 물론 압류금지 이익을 받는 동거가족이나 동거친족도 집행하는 일을 할 수 있고,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 물건이 누구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라는 점은 압류금지 물건 인정업의 결정에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압류금지 재산이 금지 재산이 상속재산 파산에도 적용돼서 이거는 자유재산이다 라는 설, 아니다. 자유재산은 이 상속재산 파산에서는 채무자의 생계보정, 재기지원 등을 규정하여 압류금지 재산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서울회생법원의 실무는 지금 부정설이 다수설인 것 같습니다. 부정설이 통설. 2018년 제가 기존에 그 매뉴얼에서도 이제 지난번 그 토요일날 강의할 때 이걸 어떤 물어보는 의정부 변호사님이 있어서 리서치를 해보니까 다수설이 2018년도 서울회생법원 간담회에서 판사님들 언급을 했는데, 관제인들 조회에서 다수설은 서울회생법원은 하여튼 압류금지 및 면제재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데 다만 실제로 예를 들어서 망인이 보증금 3천만 원 갖고 그 뭐 한 65세 정도 되는 65세에서 한 70 정도 되는 두 내외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재산이 없어요. 보증금 3천만 달랑이 있습니다. 뭐 예금 한 몇십만 원 하고. 그런 경우에 그 망인이 그 상속재산이 보증금이 유일했을 때 과연 그거를 상속재산으로 보면 이게 적용 안 되면 환가해야 되죠. 그렇죠? 임대차가 만약에 망인 명의로 돼 있으면 보증금 반환 청구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가혹하죠. 배우자 입장에선. 아니면 뭐 그게 아들이었다 해도 마찬가지고 장애인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득재산이 발생 가능성. 피상속인이 파산 선고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 명의 재산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과실이나 피상속인 명의 재산이 처분 멸실 훼손되어 그 대가로 취득하는 재산, 대산재산 외에 피상속인 새로운 원인에 의한 신득재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신득재산을 자유재산으로 인정할 여지는 없습니다. 파산 선고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그 다음에 파산관제인의 환가 포기 재산.
파산관제인은 상속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관리 또는 환가 비용 등이 과다하다고 판단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에 대한 환가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관제인이 환가 포기를 한 경우 해당 재산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가 문제되는데 실무상 파산관제인이 환가 포기한 재산은 상속인에 반환하고 있습니다. 상속인 걸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환가 포기했으니까. 뭐 한정승인도 한정승인이지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상속재산 파산에서 파산재단과 자유재산의 개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어떤 거는 상속재산, 어떤 거는 파산재단이 아닌 거, 고유재산. 그 다음에 이제 자유재산 개념을 인정할 것인가. 부정설이 다수설인 것 같아요. 자유재산이 별로 인정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환가 포기를 한 재산 정도만 일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 같고, 압류금지 적용 안 되고, 면제재산 적용 안 되고, 신득재산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그래서 물론 파산 선고 후에 상속재산 파산으로 전환되는 경우 신득재산이 발생할 여지도 없진 않지만 파산 선고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 오늘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재단채권에 대해서 한번, 재단채권도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상속 비용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잘 공부해 둬야 됩니다. 감사합니다.